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 인사 좀 다시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다운플러스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 신입 담보별 예시 플랜 안내입니다. 이 과목을 저희가 채택하게 된 계기는 내용이 크게 특별할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새로 오신 신입분들이 오셔서 설계를 맡기고 설계를 보장 분석하면서 내가 어느 회사에 설계를 맡겨야 되는지, 도대체 설계 맡긴 걸 정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장을 정리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시잖아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우리 1차 월 때 기억해 볼게요. 1차 월 때 저랑 같이 정리했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정리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보험을 보라고 해서 보기는 봤는데 막상 뚜껑 열어서 내 걸 보니 어떻게 정리, 그냥 우리 그냥 머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와 있는 담보 이름과 숫자 합해서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적어보시니까 어땠어요? 어떻게 적어보니까 막 간단하게 딱딱딱 적어지고, 아, 암진단비가 이거지 하고 다 아시던가요? 좀 어렵죠? 막상 적으려고 봤더니 암진단비만 적으려고 봤는데 고해감도 있지, 특정암도 있지, 유사암도 있지, 소외감도 있지, 왜 용어는 다 다르고 도대체 왜 항목이 나눠져 있지? 용어가 간단하면 좋은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지.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굉장히 여러 회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한,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증권들을 살펴보면 한 군데 회사만 좋아, 아, 난 삼성화재가 좋아, 무조건 다 삼성화재 하고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간혹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되게 다양한 회사를 갖고 있으면 생명사랑 손해보험사가 표기하는 진단비 표기명이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이 암진단비라고 써 있는데 어디는 뭐 소외감이 포함되어 있고 어디는 소외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거 보험이, 아 그래, 한 달 동안 내가 들어보니 아 보험이 이런 거였네? 아 부족해, 내 걸 막상 열어봤더니 아 내게 많이 부족했었네? 아 그럼 나는 이런 것도 넣어야겠네 생각은 했어. 자, 생각은 여기까지 했어. 저희 신입들도 보니까 제가 1차월 교육이 끝나고 다 면담을 했거든요. 다 좋았대. 교육이 좋았대. 아,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교육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듣고 좋았고 내 거 바꿔야겠다까지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바꿀지 저랑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답이 딱 나오던가요? 그쵸?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하는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플랜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라고 저희가 만든 과정이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순서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보험 상품 어떻게 비교하는지 잠깐 안내해 드리고요. 표준체랑 유병자 상품을 구별하는 법을 살짝 알려드릴 거예요. 이미 교육도 한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한번 짚어드릴 거고, 설계 의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보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플랜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할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늦어지지 않도록 정리해서 마칠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보험 상품, 아까 말한 것처럼 보장 분석을 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 정신없이 지인들 주민번호도 받아서 보장 분석은 열심히 열어봤어. 열어보고 났더니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보험이 많아, 이건 다 무슨 상품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머 보험이 하나도 없네, 얘한테 뭘 얘기해줬지, 아 나 실비 배웠으니까 실비는 있나, 아 운전자는 무조건 바꿔줘야겠네,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세요. 근데 그 뒤는
어느 회사의 설계를 맡기고 어느 회사가 저렴하고 어떤 상품이 좋고에 대한 기준을 지금 여러분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선배 팀장님들도 상품이 워낙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까지 저렴했던 회사가 내일은 더 비싸지기도 하고요. 오늘까지 인수 기준이 좋았던 회사가 내일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의 장점 중 하나가 혹시 여기 메간에 저희 사이트 들어가는 거 모르시는 팀장님들 있나요? 메간에 저희 사원번호가 나오면 메간의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가 보셨죠? 네.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가 매달 업그레이드된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본사에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줬어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면 그게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생선보 상품을 비교한 이런 종합보험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유병자 상품을 안내하기도 하고 운전자, 실비 모든 상품에 대한 상품 비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경험한다 생각하고 안 들어가 보셨다라고 하면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내일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거기에서 이걸 다운받아 보시면 안보험 어디가 싸지? 운전자는 어디가 좋지? 운전자가 보험료도 뭐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운전자 갖고 있는 우리 배웠던 비용 담보들이 어느 회사는 어느 기준까지 해주고 어느 회사는 어느 기준까지 해준 비교가 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하나로 누군가한테 따로 물어서 어느 회사가 싸요, 어느 회사가 좋아요를 하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내가 비교할 수 있게 자료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표준체 종합으로 지금 비교를 한 자료고요. 회사별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얘는 비갱신인지 아닌지, 남면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남면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고 8대가 되는데 7대가 되는데 이 회사별로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장 분석의 기준을 잡을 때, 설계의 기준을 잡을 때 각각마다 내가 만나는 고객의 상황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의 니즈에 맞게 여기에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메가넷에 들어갔을 때 우리 OK 마이보험을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OK 마이보험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한 장으로 내가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1981년 11월 11일생 남자, 여자 보험료를 내가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똑같이 설계를 했을 때 암진단비 3,000을 넣었을 때 회사별로 어디가 저렴한지, 제일 저렴한 데는 49,000원이고요. 제일 비싼 데는 66,000원이에요. 같은 나이, 같은 뭐 성별, 암진단비 금액을 똑같이 했을 때 어느 회사가 싼지 비싼지를 우리 비교 자료에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고민하시잖아요. 설계해야 되는데 암진단비 어디 싸지? 어디에 골라주지? 어디에 골라주지? 그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미 메가넷 자료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게 고민이다. 그리고 회사가 고민이다. 아니 도대체 어디가 싼가? 이런 것들이 고민일 때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다? 메가넷에 들어가면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메가넷 화면을 내가 혼자 열고 눌러보려고 하니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때는 각각 담당하시는 우리 관리자분들께 물어보면 다 알려드립니다. 관리자분들 바빠서 안 돼요 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제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다. 그래서 상품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덜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생각은 하셨죠. 설계를 맡겨봐야겠어. 내 거 보험을 그래 리모델링 해야 돼. 근데 내 보험 어디다 설계하지? 나 어디다 맡기지? 그 고민을 처음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저희 신입들한테는 일단 주민번호를 받으면 각 회사별로 종합보험을 한번 맡겨봐라.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회사별로 내가 맡기지 않아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입설계서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맡겨보고 가입설계서도 공부할 수 있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담보 들어간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설계를 맡겨놓고 그 받은 가입설계서를 가지고 비교해보고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회사 전사는 이미 구축이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비교하고 설계를 맡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골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설계를 맡길 건데 표준체랑 유병자 상품을 구별하는 법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표준체와 유병자의 차이점은 있으신가요? 우리 저번 시간 중에 배운 게 있었나요? 알리르무 할 때 배우셨죠? 배우셨을 것 같아요. 설계를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표준체인지 유병자인지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표준체라고 함은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냥 순수무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원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표준체는 일단 5년 이내에 중대질환 이력이 없고 우리 고혈압, 당뇨처럼 내가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생활질환이 없으신 분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준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의 병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아까 중대질병이 아니다라고 하면 5년 이내에 입원을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이런 병력사항은 고지를 해요. 고지를 해서 심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혹시 심사가 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자궁이 좀 안 좋아. 수술을 한 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약을 먹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표준체는 맞지만 이분은 병원을 언제 다녀오셨으니까 1년 동안은 가입하고 보장을 안 해줄게요. 평생 자궁은 보장이 안 돼요 하는 부담보가 잡혀요. 이렇게 심사는 납니다. 그 대신 유병자 상품보다 당연히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상품을 설계했을 때 나는 암진단비를 한 증권에 5천 1억까지 넣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막 여러 군데 넣고 싶잖아요. 한 군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했을 때 가입이 되는 한도가 표준체가 유병자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전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보험료 차이도 너무 많이 났고 들어가지는 보장의 한도라든지 종류가 되게 유병자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즘 유병자 상품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고혈압 약 하나씩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자 시장이 너무 커졌고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이런 한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품별로는 상품을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나 납입 면제를 해주는 납입 면제 혜택이 표준체가 아무래도 유병자 상품보단 좋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진단을 받고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추적 관찰 중이더라도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체 상품보다는 알리르무 고지 사항이 조금 더 간편화되어 있고요. 그 대신 표준체 상품보다는 조금 더 할증이 된 보험료로 가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리르무 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온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수술, 입원, 투약 여부는 똑같이 확인을 해요. 똑같이 확인을 하는데 유병자 상품에는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 추가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준체 상품은 1년 이내에 내가 뭔가 검사했는데 이상이 있어서 재검사 받아야 돼요 하는 소견도 고지사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표준체 상품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치료를 7일 이상 받거나
계속해서 30일 이상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씩 따와서 주기적으로 드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유병자 상품에서는 제가 N년이라고 표시했어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3, 2호라고 해서 2년 이내에 이력을 봤었는데 이제는 상품이 되게 다양해져서 0부터 10까지 되게 다양한 연수를 보는 상품들이 생겼고 그 이내에 입원 내지 수술만 확인을 하고요. 회사별 상품에 따라서는 입원만 보는 회사, 수술만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력이 있더라도 내가 고르는 상품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니 정확히는 내가 알릴 의무를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병력이 있어도 제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제대로 고지가 들어간 상품을 가입시켜 줄 수 있는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5년 이내에 중대질병, 아까 암, 백혈병, 고혈압 이런 중대질병이 있는 경우 표준체 가입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유병자 상품에서는 고혈압, 당뇨, 중대질환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랑 표준체는 이런 부분에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짚어줄게요. 표준체랑 유병자는 어떤 게 더 비싸다? 유병자가 더 비싸다. 그리고 한도 금액이나 담보 구성이 뭐가 더 좋다? 표준체가 더 좋다. 근데 요즘은 유병자 상품이 워낙 다양해지고 좋아져서 그 차이가 단지 좀 많이 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표준체 상품도 이제는 뭐를 해주는 상품이 나왔냐? 이런 표준체로 가입을 했어요. 그냥 표준체야. 여기가 기준 0점이야. 했는데 표준체 사람 중에서도 이런 병력을 고지한 사람이 있고 병원을 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병원을 하나도 안 간 사람은 또 억울하지 않겠어? 나는 표준체긴 한데 같은 표준체라고 하기엔 쟤는 병원을 많이 갔는데도 나랑 보험료를 똑같이 내고 나는 병원을 여태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나는 그래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어떻게 나왔냐? 이 표준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병원을 갔니 안 갔니를 또 따져요. 그래서 10년 고지 상품, 9년 고지 상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대표적으로 오텐텐 이런 상품들이에요. 그랬을 때 보험료를 좀 더 할인해주는, 좀 더 싸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왔고요. 반대로 유병자도 여기를 가운데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면 0년부터 10년까지잖아요. 병력을 중간에 얘를 하나도 안 보느냐, 1년 이내만 보느냐, 2년 이내만 보느냐, 3년 이내만 보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유병자여도 나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긴 하지만 10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는 뭐 감기로 병원 간 적은 있지만 뭐 수술하거나 입원한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할인된 상품. 10년 고지보다 9년 고지가 더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9년 고지가 조금 더 비싸겠죠. 8년 고지가 조금 더 비싸겠죠. 이런 식으로 상품이 되게 다양하게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계를 그냥 맡기려고 해도 이 상품을 선택하지 못해서 설계를 못 하시는 팀장님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설계를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고지를 해드리면 상품을 찾아주시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표준체랑 유병자의 차이점, 몇 년 고지에 따른 할인 할증에 대해서 내가 구조를 알고 있어야 그 설계를 맡기고 봤을 때 맞게 된 상품을 내가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품을 가지고 우리 고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실 때에도 이런 병력 때문에 할인을 더 받았어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지금은 네가 병원 간 이력 때문에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관리하다가 몇 년 후에 이상이 없으면 더 할인되는 상품으로 바꿔줄게 라는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설계 상품을 고르고 의뢰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을 짚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되게 다양한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회사별 지점장님, 매니저님 연락처를 정리해 놓은 파일을 아마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 휴대폰에 매니저님 연락처를 전부 저장을 하시고요. 설계 의뢰를 하실 때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적어서 설계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한테 인적사항을 드리고 이분이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아까 말한 뭐 고혈압약, 당뇨약을 드실 수 있잖아요.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야 유병자 상품을 할지 표준체를 할지 결정을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수술 입원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잘 몰라도 전산에 뜨는 경우도 있고 전산이 다 못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산이 못 걸렸다고 해서 그냥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를 해야 맞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받으실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객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설계 일을 하고 있는 설계사지만 저도 제가 병원 간 이력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작년 5월이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정확히 무슨 질병이다 하고 질병을 기억하거나 입원한 이슈는 기억하지만 실은 잘잘하게 뭐 교통사고 났다던가 뭐 이런 거는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 있었던가 이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하물며 고객은 더 기억이 안 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안 뜨는 부분은 전산에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플이 있어요. OK 마이보험 어플도 있고요. 건강이음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고객 인증을 받으면 그 고객님이 병원 간 이력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병원 간 이력을 보면서 고객님이 이런 부분을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는 정확히 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고지 이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설계를 맡겼는데 고지가 이렇게 짜자자자자작 떠가지고 보안이 뜹니다. 몇 날 며칠 어디 갔다 왔다, 뭐 두통이다, 통원이다 막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이거 설계를 바뀌어야 돼. 심사가 날 거야. 진짜 설계를 정리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고지 이력이 뜨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지 이력이 떠도 내 머리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표준체와 유병자를 나눠요. 그러면 일단은 유병자라고 하면 조금 더 간단해지잖아요. 3개월 이내가 지났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후로는 통원한 거 싹 빼도 되잖아. 일단 입원 수술한 거 걸르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다 너무 많아. 보니까 수술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입원만 보는 회사에 넣으시면 돼요. 상품 중에. 보니까 이분은 수술 이런 건 없는데 입원을 자주 했네? 그러면 입원을 거르고 수술만 보는 회사로 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이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서 이렇게 빼고 나면 그러면 가입이 되네 안 되네 가 나오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다건자로 가입이 안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실은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고요. 고객이 많이 갔다 해도 뭐 그렇게까지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더라도 방금 말한 것처럼 알리루문만 생각하셔라. 일단 이력이 뜨면 그 이력에 따른 알리루문을 생각하고, 일단 3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3개월 지나면 일단은 통원한 건 문제 없네? 통원한 게 문제 없어? 그러면 이 중에 입원한 게 있나? 수술한 게 있나?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요즘 회사 상품들 중에는요, 이거를 보더라도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내가 수술은 했지만 허리 수술한, 예를 들자면 허리 수술한 거는 예외로 두고 내가 심사 안 할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허리로 수술하고 입원했어도 여기에 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설계를 맡기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던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억이 되면 영광이겠어요. 저를 생각하시고 얘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3N5 안에 해당이 되니 안 되니, 이번 수술 했니 안 했니를 생각하시고 하나씩 지워나가 보면 가입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한 순간에도 좀 잊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매니저님 연락처를 이렇게 꼭 적어주시고, 매니저님한테 설계 의뢰를 할 때는 정확한 인적사항과 고지사항, 그리고 내가 어떤 상품을 설계할 건지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해주시고 설계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시는 매니저님은 저희 회사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메가 분이 아니에요. 각각 메리츠 화재, 롯데 손보, 삼성 화재, 이런 원수사의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랑 되게 업무 협조를 하는 파트너죠. 그래서 업무 요청을 할 때는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매너를 장착하고 예의 바르게 업무를 협조를 부탁드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부탁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직원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가 정하잖아. 밤에도 설계할 수 있고 주말에도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밤낮 없이 아무 때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건 예의가 조금 없을 수 있죠. 근데 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밤늦게 죄송하지만 하고 전화할 때 있어요. 주말에 저도 전화할 때 있습니다. 당장 고객 앞에서 뭐가 안 되는데 모바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사정한 적도 있어요. 미안하다고 쿠폰 보내드린 적도 많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설계 의뢰나 이런 거 낮에 맡기시거나 혹시 야근하시면서 정리하면서 설계를 맡기시려고 하면 우리 카톡에 보면요, 예약 문자가 있어요. 예약 문자로 그날 아침 9시에 갈 수 있게 그 다음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조금 편하게 업무 협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맡기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 분석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제 시간에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을 제가 한 번씩 플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왔어도 다시 한번 정리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장 분석을 하고 고객한테 초회 면담을 할 때는요, 우리 고객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우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갈 거지만 고객 말을 다 무시하고 설계 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고객별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내가 당장 이거 상담하거나 설계를 제안하는 거에 급급해서 고객 말이 잘 안 들리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신입분들 코칭을 할 때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긴장돼 있고, 그리고 당장 이 말 한마디를 자기가 준비해갖고 간 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급한 거야. 그러다 보니 고객 말은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말을 조금 들어주세요.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야 내가 설계하는 거를 고객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설명을 하거나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를 할 때는 각 나이대별로 조금 필요한 보장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앞서서 초회 면담을 했죠. 좋은 보험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좋은 보험의 기준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보험이 저기 어디니 제일 어린 우리 지연이한테도 좋은 보험일까요? 저 친구는 20대고요. 저는 올해 45살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나이는 45세지만 이미 막내가 고2고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니즈는 저 친구가 갖고 있는 니즈랑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저 친구가 아플 확률보다 제가 아플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각 세대별로 갖고 있는 우리가 통계치 자료들이 있어요. 통계치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고,
상해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제가 사무만 보는 우리 내근직 총무님이랑 저기 아까 현호가 보여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몸을 쓰면서 일하는 친구랑은 다칠 확률이 누가 더 높은지는 뻔하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객한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또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험료 10만 원 냈어요, 20만 원 냈어요 하고 그냥 암진단비 얼마, 뇌심 진단비 얼마, 수술비 얼마 이렇게 설계하는 거면 뭐 하려고 이런 공부를 하고 하겠어요. 그냥 기계처럼 찍어내서 너 보험료 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장 분석에서 빠진 부분은 없어야겠지만 각각 갖고 있는 직업, 갖고 있는 나이대, 가족력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한 보장이 각각은 다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잡고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료를 줄일 때가 좀 걱정이 많더라고요. 설계는 풀로 해놨어. 매니저님이 설계를 해주셨는데 그 설계를 봤더니 알토당토 안 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풀 설계를 해놨네? 헐, 나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제 머리에 지진이 옵니다. 그런 설계서 받아보셨나요? 가입 설계서 매니저님 해주신 거 받아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죠? 일단 받아보는 순간 보험료를 보고 매 미쳤네. 보험료가 40만 원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사람인지라 내가 설계 일을 해도 그렇게 들어요. 근데 담보를 보니까 내가 다 배웠던 담보고 다 필요한 담보네? 그러면 얘를 줄이는 게 또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얘를 뭐를 줄여야 될지 안 줄여야 될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면 우리 방 청소할 때도 뭐를 해야 잘하는 거예요? 버리는 걸 잘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는데 버리는 거 하나도 안 버리고 청소한다고 표가 나나요? 청소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저도 청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던데. 청소하려고 하면 일단은 쓰레기도 줍고 버려야 어떻게 청소도 하고 정리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장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넣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넣고 싶은 걸 다 넣으려면 아까처럼 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이라는 건 내 생활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생기는 거 위주로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 50만 원보다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본인만의 기준이 생기실 건데 큰돈 들어가는 지출 위주로 조금, 그리고 담보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담보도 아까 암 담보를 말할 때도 암 진단비가 있고 뭐 특정암이 있고 고해감이 있고 암 종류별로 진단비가 있을 수도 있고 암 진단비는 아니지만 항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담보 위주로 먼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자잘하게 그 폭이 적은 담보들은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보험료를 조절하거나 담보를 조정할 때 조금 더 편한 기준이 되실 수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저도 그 내용을 여기 문자화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말씀으로 드린 거긴 하거든요. 내가 담보를 가져갈 때 우리 예를 들자면요. 우리 뇌혈관 질환이 있고요. 이 뇌혈관 질환 안에 뭐가 있어요? 뇌졸중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뇌출혈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셋 중에 내가 담보를 하나만 넣어야 된다 하면 뭘 넣어요? 뇌혈관을 넣죠. 보편적으로 되게 폭넓게 보장되는. 여기에서 담보를 줄일 때도 그렇게 줄여 나가시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보험의 기준이란 아까 각각 다 다르라고 했어요. 본인에 맞는 여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를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한테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요. 보험에 니즈가 없는 고객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런 고객한테는 실질적으로 아파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안 아파봤잖아요. 저도 큰 병 걸려서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지금 최대로 아픈 게 대상포진이니까. 저는 병원에 뭐 입원해보거나 뭐 다친 일도 교통사고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저한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오늘 암 진단을 받아서 건강검진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진짜 치료가 다 돼? 이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들 단톡에 단장님이 공유해 주신 암 보장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보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른비 한방병원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한방병원에 실질적으로 암 치료를 받고요. 요양하려고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이대가 점점 어려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32살짜리 친구도 있고요. 35살짜리 친구도 있고 42살짜리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연령대가 굉장히 어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어린 친구들이 암에 걸려서 진단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었어. 단체보험만 믿고 담보가 없었던 친구도 있고요. 설계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담보를 바꿨는데 바꾸고 났더니 실질적으로 감액기간에 걸려서 제대로 보장을 못 받은 친구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 설계를 하고 암 진단비를 넣어주고 암 주요 치료비를 넣어주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해줬으면 몇 천만 원씩 1억씩 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그 치료를 하면서 갖고 있는 담보가 없어서 본인 돈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실비에서 한도가 넘어갈까 봐 뭔가 약 하나 먹는 것도 치료 하나 받는 것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 간접 경험을 우리 고객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실 때 이 담보가 그냥 암 5천 넣어야 하나? 암 2천 넣어야 하나? 1억 넣어야 하나? 이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병원비가 어떻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고민이 조금 필요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입 플랜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보험플라자에서는요. 유지 VIP 플랜을 주력으로 많이 합니다. 자, VIP 플랜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여러분? VIP 플랜이 뭐예요? 오. 고보장 플랜이에요. 맞아요. VIP 플랜이라는 건 고보장을 받기 위한 플랜이에요. 내가 수술을 했어? 그러면 수술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어? 암진단비에서 얼마 받을 수 있어? 하는 플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내가 아팠을 때 정말 구멍 없이 그냥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나온 플랜이 작정하고 나온 게 VIP 플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입분들 특히 뭐 유지분들은 기본적으로 VIP 플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VIP 플랜으로 설계하기는 어려운 고객도 있잖아요. 보험료를 조절해 가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관리자들끼리 조금 짰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회사는 변경될 수도 있어요. 고보장 플랜으로 가져가는 VIP 플랜은요. 그게 굉장히 어렵게 짠 플랜이에요. 회사별로 업계 누적을 전부 다 따져보고 회사별로 가입하고 나면 사후 점검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걔가 틀어지면 안 되는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한날 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확정되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플랜은 예시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각자 선호하는 회사가 다를 수도 있고 심사가 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회사는 너무 개념치는 마시고 개념치를 마시고 이 구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종합으로 가져가는 진단비랑 수술비, 입원비를 종합으로 가져가는 여기 롯데선보를 하나 이런 자 손을 댈 수가 없네. 죄송해요. 여기 종합보험을 하나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롯데선보에 운전자를 하나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추가되는 두 가지 회사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진단비를 추가로 해서 좀 보장을 늘려줬고요. 수술비, 입원비를 늘려서 수술비, 입원비를 중복해서 두 회사로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KB생명이 15만 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20만 원이었어가지고 20만 원 간병비를 여기에다 넣었는데
지금 농협 생명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해요. 오늘 일일자라서 확인을 못했거든요. 아마 20만 원 남은 데가 그러면 농협 생명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회사는 이제 20만 원을 포기하고 15만 원 하더라도 이제 다른 회사에 간병인을 넣을 수 있겠죠. 간병인을 가져가면서 여기에 종수술을 한 번 더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순통치, 비통치, 암 주요 치료비, 이 비급여 치료를 해주는 데가 굉장히 대세예요. 어떻게 보장을 받냐? 암 주요 치료비는요,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했을 때, 예전에는 수술했니, 약 먹었니, 방사선 했니에 따라서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에 따라서 총 털어서 한 번만 하면, 아니 한 번만 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주냐? 항목별로 각각 줍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요치료비를 1,000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그 중에 했을 때 하나라도 했을 때 1,000만 원이 나가고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은 항목별로 받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입하면 3,000만 원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제가 초반에 가입해 놓은 거는요 5년밖에 안 해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년만 해줬는데 그 뒤에 다시 생긴 건 10년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100세까지 해줘요. 그런 것처럼 지금 순통치는 메리츠로 설계를 해놨지만 이 주요치료비의 지금 상품은 되게 회사별로 다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 더 좋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나빠지고 있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력으로 지금 밀고 있는 컨셉이 암 주요치료비이기 때문에 메리츠가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흥국화재 뭐 10억 동장 뭐 이런 상품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해당되는 상품을 컨택해서 기본적인 플랜을 짜놓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나갈 때 이 플랜 안에서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훑어서 보면 상품을 선택하는 법, 비교하는 법, 유병자 상품이랑 표준체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내가 컨택하고 고민하고 해서 설계를 맡겼다라고 하면 그 설계 내용을 이제 제안하려고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나갈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정리하면 좀 편하겠다 한 자료니까 가입 설계서를 가지고 정리해 나갈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기본에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담보에 충실하고 그래도 남는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받는 담보들을 넣으시면 돼요. 비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VIP 플랜을 설계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회사별로요. 가입할 수 있는 업계 누적이 다 달라요. 메리츠 화재는 수술비를 질병 수술비를 150만 원까지 보고 이 수술비를 보는 한도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한도를 보고 저희가 플랜을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도에 맞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사후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이 조건에 맞춰서 가입했는데 얘가 또 딴 데 가입한 거 아니야? 하고 보는 사후 점검이 있거든요. 그 사후 점검에 걸리는지까지도 보셔야 이 플랜을 정확히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는 기본적으로 내가 설계해야지 하면 종합에 간병, 수술비 추가 뭐 이렇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얘는 항목별, 담보별 VIP 플랜이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VIP 플랜을 가져가기는 조금 뭐랄까 부담이 되는데 만나봤더니 얘가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한대. 보니까 예전에 대장염도 뛴 적이 있네? 그러면 수술비에 관심이 있을 건데 대장염 뛰면 그 전에 돈을 별로 못 받았대. 그러면 내가 수술비 플랜 좀 완벽하게 대장염 뛰었는데 290이 나간대. 그럼 괜찮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짰을 때 갖고 있는 수술비 쪽만 배설을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간병비 마찬가지고 간병비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입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제가요. 한 달, 두 달 전에 제 거 입원비 플랜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큰 돈 들어가는 거 위주로 설계를 한다 했잖아요. 입원비는 2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 거는.
제가 지금 현재 보험료가 한 6, 70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축 하나 빼면 그것도 빼면 보장성으로만 그래도 한 60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갖고 있는 입원비 일당이 2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거 되게 적게 가입했죠. 그래서 제 거 갖고 있던 입원비 일당을 배서하고요. 이 회사들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입할 때 흥국생명이 진사가 떴어요. 조사가 나오고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한날 한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회사 한 군데 빼고 두 군데 가입을 해서요. 제가 현재 일당이 지금 16만 원이에요. 제 거 입원비만 배서해서 바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고객한테 너 입원비 관심 있었잖아. 이번 기회에 입원비만 업그레이드 하자.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 배서하고요. 이렇게 가입하는데 제 거 추가하는데 제가 한 6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7만 원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세 군데 했었어도 한 10만 원 돈이었어요. 그러면 입원비 일당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뭔가 제안을 할 때요. 정답이 없습니다. VIP 플랜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존에 있는 보험료 대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담보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만나든 내가 다양하게 플랜이 있고 무기가 여러 개 있어야 좀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일 김보람 지점장님이 다시 한번 하실 항목이에요. 항암 플랜이 지금 현재 이 두 회사는 제가 목이 잠기네요. 두 회사는 업계 누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같이 가입했을 때 항암 치료했을 때 3억 4천, 그다음에 중입자 치료했을 때 3억 2천 플랜이에요. 내가 암 진단비로 3억씩 준비하기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항암 플랜으로 3억대 플랜을 가져가시는 거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나쁘신 플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저희가 항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 건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